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질병관리 시간입니다. 질병관리가 생각보다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모성이나 뭐 아동간호, 뭐 성인, 뭐 기본간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병관리도 이제 양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이에요. 감염 쪽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그러시고 저희들 생각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겨우시겠지만 좀 차분차분히 이제 공부해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오늘도 저와 함께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에 이제 4단원 들어갔어요. 감염병 관리의 원칙에 대해서 나갔는데요. 이제 이 감염병 관리의 원칙에 있어서는 이제 감염병에 있어서는 6가지 요소 중에 어떤 하나의 그 연결고리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야지 이제 감염이 전파가 안 되고 이제 그러는데 그 6가지 요소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처음에 병원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병원체가 살아갈 수 있는 병원소가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그 병원소로부터 병원체가 탈출하고, 그 다음에 그 탈출한 병원체가 매개물을 통해서 전파되고, 또 그 다음에 전파한 그 병원체가 새로운 숙주로 침입하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숙주는 그 감수성이 있는 숙주여야 한다는 6가지 요소 있었잖아요. 그 요소 중에 이제 어떤 한 가지라도 이제 결여가 되면 감염병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요소 중에 하나를 끊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에는 전파 차단 과정과 그 다음에 면역 증강, 그 다음에 발병한 그 환자의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한 원칙 3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전파 차단 과정을 볼게요. 전파 차단 과정에서는 이제 감염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환자 아니면 또는 또 보균자, 환자나 보균자를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관리의 기본적인 그 가장 중요한 이 원칙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격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격리를 함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이 중에서 이 감염원을 환자나 보균자였을 때 그거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병원소를 아예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동물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잖아요. 뉴스에서 아예 뭐 돼지나 소 같은 거 무슨 병이 생겼다 하면은 다 그냥 매몰시켜 버리잖아요. 죽여서 없애는데, 사람은 그러한 방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외과적이나 약물 요법을 써가지고 그 병원소 감염병 자체를 이제 감염력이 낮추게 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감염력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이제 감소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감염력을 아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매독 환자한테는 페니실린 주사를 뭐 2, 3회 주사를 한다거나, 뭐 개방성 폐결핵 환자에게는 한겨울 핵제 요법을 2주 실시한다. 그러면 그러한 그 질병이 완전히 치료되진 않아도 그 감염력이 조금 약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감염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이제 병원소를 격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소에는 이제 환자를 격리시키는 법이 있는데, 환자를 격리할 때는 이게 전파 위험성이 없어질 때까지 건강한 자로부터 떼어놓는 거를 이제 격리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격리를 해야 되냐, 그 기간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환자 격리 기간은 그 잠복 기간 동안 내내 격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콜레라나 발진 티푸스는 5일이고요.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해요. 이 콜레라나 발진 티푸스는 5일 동안 격리하는 게 중요하고, 황열과 패스트는 6일,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는 7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은 14일입니다. 이렇게 특정 감염병이 나와갖고 이거는 얼마 동안 뭐 그 격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고 물어볼 때는 이렇게 5일, 6일, 7일 이렇게 날짜로 답을 해야 되는데, 뭐 특별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없다 하면은 그 이제 정답은 잠복 기간 동안 내내 격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겠죠. 그 다음은 건강 격리 또는 검역입니다. 그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 노출됐던 자나 접촉이 의심 가는 사람을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격리 기간 외에 사스나 동물 인플루엔자는 10일이고요.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는 최대 잠복기까지 격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환경위생 관리인데요.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위생을 관리시키는 방법인데, 이거는 병원소와 새로운 숙주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또는 병원체가 운반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전파가 어려워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제 맞을 때 병원체 전파가 어려워지는데, 이게 또 예로 환경위생 관리를 잘 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얻는 감염병이 장티푸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티푸스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 때 그 예방 효과가 커지나 했을 때는 이 환경위생 관리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파 차단 과정에서는 그 감염원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 감염원에 대한 대책이 우선 첫 번째로 병원소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소독함으로써 감염력을 전체적으로 약화시키는데 그 주 요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 차단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병원소 제거하고 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그 환자를 치료 소독함으로써 감염력을 약화시킨다는 게 주요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역 증강 요소로 가보겠습니다. 면역 증강은 이제 보이시나요? 이게 예방 주사를 실시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병원체의 침입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의 국가 예방 접종 그 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중요하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 표 아마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동 간호 시간에도 제가 그 예방 접종, 그 영유아기 예방 접종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조금 그래도 쉽게 외워지실 것 같아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그 아동 간호 기억나시나요? 제일 처음에 뭘 맞는다고? 비형 간염 주사, 근육 주사로 여기 허벅지, 아기들 허벅지 쪽에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대편 그 허벅지에는 비타민 K 주사, 혈액 응고를 위한 비타민 K 주사 같이 맞는다는 거, 그 내용 기억하시죠? 그래서 비형 간염 주사 맞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 한 달 안에는 BCG, 그 다음에 이 비형 간염 주사 두 번째 예방 접종합니다. 비형 간염은 016, 016에 3번 접종하죠. 그 다음에 이제 BCG 맞고요. 그 다음에 246에 똑같이 맞는 것들이 있어요. 246에 똑같이 맞는 거는 DTP. DTP 기억하시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그 다음에 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와 그 소아마비 폴리오 백신 맞고요. 그 다음에 HIV 내수막염 백신하고 폐렴구균을 246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246에 똑같이 다 이렇게 4가지를 맞고, 비형 간염이 6개월에 한 번 더 있고요. 그 다음에 12에서 15개월에는 MMR 맞고요. MMR 뭔지 아시죠?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입니다. 그 다음에 24개월에 일본 내염과 A형 간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요 정도만 외우고 계셔도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괜찮으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 1년 안에 맞아야 될 것들, 아닌 것은, 아니면은 24개월 안에 맞아야 될 예방접종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아동간호에서도 다뤘었는데, 이 B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이 그 산모가 B형 간염 그 양성인 경우에는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이 B형 간염을 맞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엄마가 B형 간염인 아이들은 이 비형 간염 백신과 함께 그 비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까지 함께 더 맞아줘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같이 맞아줘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홍역입니다. 홍역은 홍역의 MMR 그 홍역 주사를 맞을 때 이제 이게 12에서 15개월에 맞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12에서 15개월 전에
뭐 한 10개월, 8개월 이때쯤에 미리 그 시기에 만약에 홍역이 유행했다 하면 그때 미리 다시 마치고 이 시기에 또 한 번 그 예정대로 다시 한번 마치는 거죠. 그 앞서 마쳤다고 해서 안 마치는 게 아니고 그 유행했던 시기에 미리 마쳤더라도 그 뒤에 12에서 15개월에는 재접종을 꼭 제 시기에 다시 맞춰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DTP 전체적으로 DTP는 이 DTP들은 그 2, 4, 6에 맞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본 접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개월에 마치고 4개월, 6개월에 맞춰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또 2, 4, 6을 3번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남은 그 2번의 접종을 의사와 상의해가지고 그 지연된 접종만 다시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방 접종을 그 맞아야 되는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 시의 유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방 접종 맞을 때 이게 예방약 관리 같은 거를 잘해야 되죠. 그 약의 유효 기간이나 금기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은 반드시 냉장고 안쪽에 냉장 보관, 2에서 4도씨의 냉장 보관을 해줘야 됩니다. 냉장고의 그 문 쪽에 보관하는 것도 안 좋다고 해요. 저 안쪽으로 온도 일정한 곳에 2에서 4도씨의 냉장고 안쪽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연령에 따른 정확한 양으로 정확히 주사를 놔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무균 수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접종 시에는 약을 흔들어서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약의 농도를 고루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직사광선 차단하고요. 이것도 이제 아동간호 시간에 예방 접종 그 부분에서도 좀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예방 접종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할 때 영구적으로 금기돼야 될 것은 이제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그러한 분들은 이제 백신 해당 백신을 금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00일의 접종 후 7일 이내에 뇌증 발생이 되는 경우도 100일에나 100일에 포함 백신을 금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증 복합 면역 결핍이나 장중첩증 병력 시에도 이 로타바이러스의 백신을 금기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백신이에요. 생백신 기억하시나요? 생백신에 그 유홍열이라고 해가지고 생백신의 대표적인 게 유홍결이라 해서 그 유행성 이하선염이랑 홍역이랑 결핵 등이 있어요. 이러한 생백신은 그 면역 기간이 긴 대신에 이제 좀 가격도 비싸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었죠. 단점이 이제 살아있는 백신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백신을 맞을 경우에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셨다거나 면역력이 저하되셨던 분들은 이러한 생백신을 맞으시는 것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병한 환자에 대한 조치, 감염병이 발병한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조기 진단을 통해서 감염병을 발견하고요. 발견되면 적절한 치료를 하면서 합병증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막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책에 보시면 팁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조무사이기 때문에 보건간호조무사는 감염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간호조무사는 감염병 감염자나 보균자의 색출에 힘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교육에 힘을 써야 되는데 이제 감염병 예방 사업을 가장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감염병 예방 그 내용으로 환경관리나 보건교육, 그 다음에 개인위생관리에 관한 그 내용을 간호조무사로서 그 내용을 이제 좀 알릴 그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까지 오늘 4단원 해봤는데요. 4단원에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뭐 병원소의 환자 격리에 있어서 이러한 병들은 며칠 정도의 격리 기간을 가져야 되는지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면역 증강에서의 그 예방 접종 주기표는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 5단원으로 다시 또 질병관리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